자, 전 시간에 이어서 기명종사를 하겠습니다.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 자, 기명종살. 나를 버리고 이래 뭘 쫓아가죠? 살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 죄를 쫓아가는 것은 배웠어요. 살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 내용은 보자면은 사주가 모두 살이에요. 사주가 모두 살이야.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 이 일주가, 아까는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일주라고 표현했네요. 일주가 무근해. 아까는 무기라고 표현했지만은 여기는 이제 뭐 같은 얘기죠. 내가 뿌리가 없어. 내가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전부 다 살이고 내가 힘이 약해. 이럴 경우에 내가 쫓아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 사이종지라고 했어요. 버리고 나를 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게 어떻게 된다? 대귀하다 했습니다. 총재나 종살이나 그쪽으로 쫓아갈 때 내가 완전히 힘이 없어서 그쪽으로 마음을 비우고 쫓아갈 때는 아주 귀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신이나 상관이 나오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식신이나 유상식,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 살의 기운이 세니까는 내 기운이 없고 해서 살을 쫓아가는데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 얘는 살을 치잖아요. 살의 기운을 빼준다고. 이렇게 되면은 살이 어떻게 돼? 살이 이 극제를 받아요. 살이 극제를 받아서 살의 힘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부종이에요. 종은 쫓아갈 수가 없어. 부종이란 얘기는 이 종살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격이 안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인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수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는 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이라고 하는 게 살의 힘을 빼. 그러니까 화살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이 화살을 하기 때문에 부종이다. 인수가 살의 힘을 빼서 식신이나 상관이 살을 극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의 힘을 빼니까는 내가 그걸 쫓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인수가 나오면은 인생 신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야 쫓아가는데 나를 도와주잖아요. 인수는 나를 줘서 내가 힘이 생겨, 내 우군이 생기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고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종한 거예요. 이 의미보다는 이 의미가 더 직접적이다. 책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자, 이시랑의 명예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예제를 한번 보죠. 을류 갑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을류 갑신. 을간이 6월이야? 여기는 그 목기운으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뿌리가 없어요. 지지가 훨씬 더 기운이 세다고 했어요. 여기는 월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 이 시지 자체도 금으로 돼 있고 이게 기운이 센 애들은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목은 여기 오른쪽 목은 힘을 전혀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옆에 내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힘이 없는 애들이에요. 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취운을 보죠. 자, 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종격에서의 우는 뭐냐면 지금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살이죠, 살. 그러니까 살 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운 자체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쪽은 뭐냐? 좋아하는 거는
살 쪽으로 가주는 것, 살을 도와주는 것. 살 운이 오면 좋죠. 관살, 살이든 관이든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살을 도와주는 게 뭐죠? 재. 재 운이 오면 살을 더욱 강하게 해주잖아요. 이런 운이 좋은 거예요. 불의, 불의. 여기는 기라고 표현을 해보십시다. 안 좋은 건 뭐냐? 내가 강해지는 것은 안 좋죠. 인수운도 별로 안 좋죠. 내 비겁의 운도 안 좋죠. 내가 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식신이나 상관의 운은 안 좋다고요. 식신이나 상관의 운은 왜 안 좋아요? 살을 치니까. 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살을 도와줘야 되는데, 살을 치니까는 안 좋다고. 더욱 안 좋다고 돼 있죠. 식신이나 상관. 자, 이게 이제 이 종격에서 운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 잡격 이 파트에서는 운을 보는 것이 따로 한 장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 안에서 바로 운은 추운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각각의 모양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운 추운하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봐야 될 게 이제 보충격입니다. 5번이죠. 자, 보충격. 이제부터는 이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워집니다.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져요.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죠. 이제부터 허자입니다. 이제 허자를 쓰는 거예요. 그 사조 안에서 그 필요한 글자를 가져다 쓰지는 못해요. 이제 허자를 써야 되는데, 허자를 쓸 때는 보이지 않는 걸 가져와야 되죠. 보이지 않는 글자는 항상 반대쪽에 있는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음량을 배웠잖아요. 음량을 배웠잖아요.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시죠? 지금 현재 양으로 보여. 뒤에는 음이 있는 것도 알아요. 음으로 보이지만 양이 있는 것도 알아요. 단지 지금 세고 드러나 보이는 게 보일 뿐 뒤에는 항상 반대의 기운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허자의 원리도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허자는 기본적으로 천간보다는 지지 쪽이에요. 지지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그리고 천간은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우리 저기를 한번 보시죠. 우리 지지에 연산할 때 여러 가지 춤도 있고 합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써볼까요? 해, 자, 축, 그 다음에 여기가 인, 로, 진, 사, 오, 이, 신, 유, 술. 충부터 보죠. 충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쪽에 있는 애들이 충이에요. 충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충이라고요. 이런 반대쪽에 있는 애들이 충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걸 보셨죠? 자, 우리가 오합에 보면은 오합도 보면은 간단히 하죠. 갑, 을, 병, 정, 무, 기, 여기다 기를 쓰고 무를 쓰고 정을 쓰고 무를 쓰고 신, 기, 병, 신, 인, 개. 그래도 보면은 반대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합을 이룬다고요.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둥글게 표현했을 때 반대에 있는 애들이 합을 한다고요. 합을 한다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천간의 글자들이기 때문에 오행이 명확하게 드러나줘요. 그래서 얘가 얘를 극을 하는 거잖아요. 극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얘가 얘를 극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극을 하고 극을 하고 극을 이렇게 해요. 극을 해.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거를 각기 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이라고 하는 걸로 보고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극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극 중에 특수한 것이 합인 거예요. 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극이라든지 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야, 합은 좋은 거고 극은 안 좋은 거고, 합은 도와주는 거고 극은 안 도와주는 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반대에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서로 부딪히는 기운이라고요. 반대에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기운끼리 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딪히는 기운끼리 합이에요. 이것도 충이라고 하는 것도 합이라고.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부딪히는 거를 충이라는 이름으로 표시한 거라고요. 내부적으로는 합이라고. 합. 음과 양이 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음과 양처럼 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미가 항상 있는 거라고. 있는 거고, 단지 축이라고 하는 게 드러날 뿐인 거예요. 이 축이 많아지면 나중에 미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뭐 축을 있을 때 미를 꼭 가져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반대의 기운들, 자가 많아지면은 오를 쓰게 되는 거라고요. 오가 뒤에 존재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반대의 기운을 가져다 쓰는 것이 바로 이 허자인데, 이 도충격은 이 충을 하는 반대의 기운을 갖다 쓰는 것이 도충격이에요. 충을 하는 반대 기운. 그러면은 이거는 충을 갖다 쓰는 거죠. 우리가 이 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지지에 육합이 있어요. 육합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어요. 이 간격이 30도예요. 30도. 그럼 이게 23.5도면 지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축이 자와축 사이로 이렇게 있어요. 자와축 사이로 이렇게 있어요. 지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지축을 중심으로 반대에 있는 길이 합을 해요. 이렇게. 이게 육합이에요. 반대에 있는 길이 합을 한다고. 자축 합이에요. 인의 합이에요. 묘술 합이고, 진유 합이고, 사신 합이고, 오미 합이라고요. 이것을 육합이라고 한다고요. 하지만 얘네들은 서로 반대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 반대가 어떤 성격이지 하는 걸 모르지만은, 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기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얘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얘를 가지고 있다고요. 응? 이건 육합이고, 우리 여기서 같이 그냥 한번 보죠. 육합 말고 우리 귀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귀합이라고 하는 걸 잘 쓰지는 않지만, 천을귀인을 얘기를 할 때 천을귀인은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육합은 이렇게 찾지만은, 천을귀인은 이 지축의 적도 부분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조에. 얘들은 괴강이기 때문에 천을귀인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 반대쪽에 있는 애들끼리 귀합을 해요. 이렇게. 얘네들은 합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귀합을 한다고요. 자, 이게 그래서 충미가 천을귀인인 애들이, 천간이 지지에 이런 것을 가질 때 그걸 천을귀인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이런 것들을 귀합이라고 하는데, 자, 축과 미를 천을귀인으로 갖는 애들이 천간으로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갑, 무, 경. 천간으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쓰일 때 지지에 축이나 미가 오면은 내가 천을귀인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천을귀인을 찾는 방법이 이렇게 찾는다고요. 자와 신을 천을귀인으로 하는 애들은 을하고 기라고요. 을하고 기. 그 다음에 해와 유를 천을귀인으로 갖는 애들은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애. 그러니까는 정이 해유를 천을귀인으로 가져요. 기왕이 나왔으니까 한번 하는 거예요.
그 합이라고 하는 것을 쭉 이해합니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에 있는 애들을 가져 쓰는 게 합이란 말이에요. 이 인호는 신금 하나만 써요. 신금 하나가 인이나 오를 만나면 천을기를 가졌다고 하고, 이 묘사는 이거는 이 사의 반대에 있는 애, 임이나 개. 내가 임이나 개일주야. 근데 내 지지에 사나 묘가 있어. 아, 나는 천을기인이 있구나. 두 개가 있어요. 아, 천을기는 귀합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한 거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서로 반대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거 표현 자체가 뭐 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합의 일종이다. 반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도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충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충을 가지고 반대 기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도충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합록격 이런 쪽으로 가면은 육합의 반대 기운을 가지고 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라고요. 반대 기운을 가지고 온다. 근데 천간에 그 합 있잖아요. 천간합, 오합.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쓰임이 있는데 그 지시의 증후가 이걸 이제 보조해 주는 용도로 씁니다.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번씩 보시죠. 자, 처음 나오는 게 도충격이에요. 도충격은 사주에 기본적으로 이 허자를 쓸 때는 이 격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기를 따지는 거잖아요. 재와 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자로 아무거나 뭐 식신이나 인수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재나 관을 갖다 쓰는 거예요. 허자로. 특히나 관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재보다도 관을 갖다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도충격을 보자면은 사주에 없어. 이 사주에 뭐가 없어? 재관이 없어. 재나 관이 있으면 그걸 그냥 용신으로 쓰면 되는데 이게 없어. 재관이 없어요. 재나 관이 없어. 그럴 때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라고 표시한 게 그 요건이에요. 자, 지지 중에 그 글자가 되게 많아. 지 중에 그 글자가 많아. 여러 개 겹쳐 있어. 여러 개 겹쳐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 그러니까는 얘가 있고 반대쪽에 있는 기운이 이렇게 작아. 얘도 있고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기운이 작아.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런 것들이 겹쳐 있으면은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내 눈에 띌 만큼 기운이 세져서 얘네들을 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글자가 많아야 돼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글자가 많게 되면은 얘네가 충을 하게 돼요. 방충. 바야흐로 충을 해서 그 반대 글자를 움직여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득동. 그 반대 글자를 움직여서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 글자가 많아질 경우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다음 문장이에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비.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자, 약주라고 표현해요. 약한 주인. 약한 주인은 숨겨져 있는 허자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주는 약주가 만나는 거죠. 강한 손님을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자는 다른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요자, 맞을 요자라고 해서 얘기하는 책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약주가 강한 손님을 만나는데, 만나려면은 이 주인이 여럿이 되지 않으면 부중, 여럿이 되지 않으면은 이 손님이 따라오지를 않아. 빈 부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약한 허자를 내가 갖다 쓰려면은
이 밖으로 드러나는 애들이 여러 개가 중첩이 되어 있어야지 뒤에 있는 것이 약한 기운이 여러 개 거기서 모여지면서 내가 비로소 느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문과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시죠. 여기에 이제 그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무호생이 뭐죠? 자, 무호예요. 이 간단해요. 무호. 자, 무일간이 5월에 났으면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주가 혹자는 이걸 관운장, 관우의 사주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주 특별하죠. 자, 이러면은 이제 어느 걸 중심으로 보냐? 항상 지지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지지 5가 5월에 났으면서 5가 옆에 여러 개가 있어. 이러면은 5가 별거 아니잖아. 무토예요. 뭐예요? 인수잖아요. 인수가 여러 개 겹쳐서 뭐 격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얘네들이 겹치면 뭘 갖다 쓴다? 자라고 하는 재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재를. 이 재를 갖다 쓰는 걸 도와주는 애들이 천간에서 합을 해는 애들이라고요. 천간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쓰면은 반대 기운을 은연중에 뭘 가져가요? 개수를 가져온다고요. 개수. 이 자가 아래쪽에 오고 위에 개가 와서 이렇게 이 자를 불러오는 힘이 더욱 세진다고. 그래서 자를 대개 이 허자로 불러오는 것은 전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쓰는 거라고. 개수를. 무토의 개수는 정제죠. 또는 굳이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이 재라고 하는 것을 갖다 써서 아주 귀해진 겁니다. 도충격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 생기냐면은 이 허자를 쓸 때는 그 지금 얘가 허자를 썼느냐 안 썼느냐라고 또는 이 격국 자체가 허자를 쓰는 격국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허자를 쓸 때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 허자가 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 매울 전자를 써요. 전실됐다고 그래요. 전실. 이래서 그 글자가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전실이라고 그래요. 그 글자가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이 허자를 쓸 때는. 그러면 여기에도 운이 어떤 운이 안 좋겠어요? 자운이 안 좋다고. 자운이 안 좋아요. 이걸 계산을 쭉 해보면은 이 무호 이렇게 돌아서 쭉 해보면 이게 순방향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갑자운이 있어요. 갑자운이 한 60세 전후로 있거든요. 대운수에 따라서 달라요. 대운수가 1이면은 51부터 61까지. 대운수가 5면은 55부터 65까지. 이 갑자가 그때 오는 거라고. 관운장이 언제 죽었냐면은 60이 좀 안 돼서 죽었대요. 죽은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바로 요 전에 죽은 것 같아요. 한 58인가? 뭐 이때쯤. 그때 이 대운은 이 대운일 거라. 만약 이게 관장의 운이 맞다면은. 그때, 어느 때 타격을 받겠어요? 이건 대운이잖아요. 대운 중에서도 이 전시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세운에서 이 기운이 올 때. 그러니까 세운에서, 이 대운 중에 세운에서 자로 시작하는 자에 해당하는 세운이 왔을 때 안 좋았을 거라고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책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뒤져보면 그것도 재밌겠죠. 그렇다. 동료에 가면 나와야겠. 서기 619년에 죽었대요. 근데 언제 태어난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책에선가 또 어디 뒤져보니까 여기서 한 58점 뺀 얼마지? 한 550 560 뭐 1년인가? 뭐 하여튼 이때 태어났던가 그런 게 있어요. 네. 한여름에 한낮에 태어난 거죠. 그렇죠. 한여름에 한낮이. 자, 다른 거 하나 예제를 좀 더 보죠. 불구수면
아니요. 그 말도 적통만. 적통만. 근데 그냥 이 사진만 보자면 되게 신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인으로, 완전히 양인으로 가고 있지. 양인. 아주 그냥. 자, 갑인. 갑인생을 한번 보죠. 얘도 이제 저기 충격인데, 갑인 경호. 갑인 경호 병호. 그 다음에 갑오. 자, 병일간이, 자, 오화가 질비하고 얘는 화죽과 화구까지 이뤘네. 화천지예요. 그리고 오화가 겹쳤으니까 얘가 지금 현재 재는 있지만 관이 없잖아요. 재는 있지만 관이 없다고. 얘를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을 도충을 해온다고. 자는 병이 뭐예요? 병에 대해서 자는 관이에요. 관이죠. 관이죠. 이 관을 옆에 인수도 있고 재도 있고 해서 관을 도와주고 있죠. 관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을 가져다 쓴 거예요. 얘는. 자, 취운. 자, 이런 도충격에서 취운은 어떻게 하느냐. 취운. 뭘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건 그냥 나머지는 다 좋대. 좋아하는 거는 나머지 여구 되겠죠. 모두 나머지는 모두 좋다. 뭘 싫어한다? 그렇지. 전시를 싫어하는 거예요. 운이 전실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전실. 전실이라고 뭔지는 말씀드렸죠. 그 글자. 근데 내가 그 글자, 여기서는 이제 그 자면 자 그 글자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기운, 얘가 화를 쓰고 있다 그러면 화기운이 오는 것도 전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충격을 했고, 그 다음 조양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이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애들. 자, 조양. 근데 여기는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조양. 조양격이죠. 조양은 이 앞에 이름이 붙어요. 이게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조양에 뭐가 있냐면은 육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육음이나 육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육음이나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조양, 육음조양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예요? 일주가 신이란 얘기예요. 일주가 신이란 얘기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은 병화를 가리켜요. 병화. 그러니까 신금이 병화를 내부적으로 불러와서 뭘로 쓰겠어요? 관으로 써요. 관. 그게 조양격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불러오는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맞이하다, 아련하다, 무난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조를 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토가 조를 하는 거예요. 무토가. 그러니까 무토가 병화를 데리고 와서 흰 일주의 관으로 쓰도록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하죠. 거기에 이제 책에 나온 설명을 쭉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조양격은 무토가 가서 조병을 하는 거다. 병을 데리고 오는 거다. 가서 병을 아련해서 모셔오는 거다. 이런 뜻인 거죠. 무토가 가서 병을 모셔오는 거다. 왜? 무토라고 하는 거하고 병화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똑같이 사에서 록을 찾는 거다. 사가 록이다. 사라고 하는 글자가 병은 당연히 사에서 록이죠. 록, 걸록, 임관. 그죠? 병은 사에서 록이라고, 내 자리라고. 그런데 화토동법으로 무토도 당연히 사에서 록이라고. 둘 다 내 록을 공유하는 게 사라고. 그럼 무토가 병화하고 되게 친하다는 얘기예요. 무토가 가는 곳에 병화도 거의 같이 가 있다.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무토가 얘를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인급의 뜻이 안에 있다. 끌 인자고 이 물될 급자예요. 끌어오는 그런 뜻이 안에 있다. 인급지의 이. 그래서 무토가 병화를 아련해서 모시고 온다. 이런 느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요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무토가 가서 데리고 오느냐? 요. 시에 뭐가 있어야 돼? 무자가 있어야 돼. 시에 무자가 있어야 돼. 그럼 일주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신금이라고 했죠. 신금이 무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신금 일간에 여기에 무, 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병을 끌고 온다. 왜 어떻게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자, 간두에 그리고 여기 이 무자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간두에 천간이라는 얘기죠. 간두에 뭐가 있으면 안 돼? 목과 화가 있으면 안 돼.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아래쪽에서 이어질 거예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세 번째, 내가 힘이 세야 돼. 내가 힘이 세야 돼. 이렇게 되면은 귀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조건이 별로 이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내가 힘이 세고 위에 목이나 화가 없고 시에 신일간이 시에 무자가 있으면 돼. 이렇게 되면은 신일이 득관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신일이 득관한다. 관을 얻는다. 병화를 가져와서 관으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목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죠. 목이 있으면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화부터 나왔네. 화가 있으면 왜 안 되느냐? 유화에서 화가 있으면 왜 안 돼? 화가 있으면은 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의 관살이잖아요. 관살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 화가 이미 있는데 화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어 줘 그랬어요.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 모셔오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어. 무대어 줘.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 목이 있는 경우에는 목이 있는 경우에는 자, 데리고 오는 애가 누구예요? 무토가 데리고 온다고. 무토가 병화를 친하니까 데리고 오는데 목이 있으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를 극을 하잖아. 그러니까는 이 목이라고 하는 재가 촉발시켜요. 무지모 촉발시켜요. 무토가 성을 내는 것을 촉발시켜요. 가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구는데 내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목이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토가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무토가 병을 데리고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무토가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병을 대체 어떻게 데리고 오냐를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다고.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죠. 이 허자에서는 말이에요. 이 사라고 하는 글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사를 불러와요. 되게 사라고 하는 글자를 불러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사라고 하는 글자를 불러오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십성 천간 중에서 가장 양의 글자가 뭐 같아요? 가장 양. 병이죠, 병. 병이 천간 중에서 가장 양의 글자야. 가장 음의 글자는 뭐야? 이거는 양의 글자니까 양화가 됐네. 가장 음의 글자는 뭐야? 그렇지,
개. 개. 그러니까 이 식간 중에서 가장 이쪽에 있는 거하고 가장 저쪽에 있는 두 개의 글자가 병과 개라고요. 근데 얘들은 합을 안 해. 합을 안 하네. 얘가 합을 하는 게 뭡니까? 무토가 얘하고 합을 합니다. 병하고 합을 하는 게 뭐죠? 신금이 이렇게 합을 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가장 음적인 글자들이고 음적인 글자고 얘네들은 가장 양적인 글자라고요. 양적인 글자. 이런 것들을 지장간으로 가지고 있는 애가 뭐예요? 얘가 사라고. 사. 가장 특징적으로 사라. 이것을 지장간으로 가지고 있는 애가 여기서는 축이라고. 축. 그런데 이 개수를 좀 중심으로 보자면은 자도 여기에 한 몫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이 자하고 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사화라고 하는 거는 양 끝단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글자들이라고. 그래서 자가 조금 요동이 되면은 사를 불러오고 축이 조금 요동이 되면 사를 불러오는 거라고. 응? 그래서 이 자가 이 내부적으로는 이 자가 사를 어떤 형태로 불러와요. 사를 불러오는데 사는 왜 잘 불러오냐면은 이 무토가 사의 같은 록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천간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나하고 되게 친한 내 보금자리 같은 사를 같이 불러오는 것을 도와준다고. 그 중에서 뭘 갖다 써? 사 중에서 병화를 정기를 쓰는 거니까 정기를 병화를 가져와서 신금의 관으로 쓰는 거라고. 이 의미를 이렇게 조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얘기를 이렇게 쭉 풀어준 거라고. 이 무토의 자가 사를 가지고 오고 싶어. 근데 힘이 딸리잖아. 자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무토가 도와줘서 사를 가져와. 그래서 사 중에서 병화를 관으로 쓰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무토 자체는요 특별하게 무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뭐 좀 배우시게 될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자기 옆에 붙어야지만 합을 하잖아요. 천간과 지지간에 합을 잘 안 해요. 병화가 있고 아래에 축이 있다고 해요. 축 안에 이제 신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합을 잘 안 한다고. 그런데 이 무토라고 하는 애는 좀 달라. 아래에 이제 개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합을 되게 하려고 들어요. 이거를 적천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무토는 정흡의 속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정흡의. 정흡. 가만히 있어도 합하려고 하는 특성이 무토에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무토가 이렇게 무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자중에 있는 개수하고 얘가 막 합을 하려고 하는 특성이 굉장히 강해. 그리고 이러한 허자들은 전부 어디에서 사건들이 일어나냐면은 이 시주에서 전부 다 거의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시주에 있는 글자들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 개하고 만나서 합을 하려고 들면서 자연스럽게 화기를 막 발생을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그 화기를 신금이 관으로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사를 불러오고 사중에 병화를 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무토의 특성이 화를 되게 아래 그 개수만 존재하게 되면은 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무토가. 그래서 그 화를 아주 귀하게 이제 관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이걸 옛날부터 이름을 조양격이라고 해서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지연의 명을 한번 보시죠. 어떤 것을 조양격이라고 하는 건지. 자, 무진, 무진이죠. 무진, 신유, 그 다음에 여기 무자지, 당연히.
이렇게 되려면은 자 신일간이 무자씨야 이렇게 관이 없어. 관이 없죠. 그리고 내가 아까 신강해야 된다고 했죠. 아주 신강하죠. 아주 신강하고 관이 없고 여기에 아주 신강하죠. 여기에 무자가 이렇게 떠 있어. 그러면은 이쪽에서 병화를 가지고 온다고. 얘가 살을 가지고 오는데 살을 가지고 오는 걸 도와주는 애들이 옆에 있어요. 무토도 살을 가지고 오는 애를 도와준다고 했죠. 사가 유하고도 합을 하거든요. 사유축 합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얘가 가지고 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고. 이런 가지고 오는 힘이 세면 셀수록 이 격은 더 높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살을 가져와서 사죽의 병화를 관으로 쓰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은 귀하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 사주 중에 비슷한 사주가 하나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진이 아니고 자야. 자. 그리고 이게 신유가 아니고 힘이. 근데 그 선생님은 이만큼의 복록을 못 누린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죠. 뭐가 문제일까? 신앙하지가 않구나. 신앙하지가 않잖아요. 아까 이거 유가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막 고서를 뒤져보니까는 이 신앙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야 이거 자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돼. 하나만 있는 것이 좋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별로 이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야 얘가 신앙하지 않아서 그만큼의 복록을 얻지를 못했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자, 이게 취운. 응? 신금은 토를 싫어한다고. 토가 오면은 신금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는 볼 필요까지는 없고. 근데 신금이 토를 싫어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수기운이 좀 받쳐주면 괜찮아요. 내가 힘이 있고 수기운이 좀 받쳐주면. 자, 여기 취운을 보죠. 그러니까 여기 취운은 바로 여기다 해버리죠. 자, 취운. 취운 하면은 뭘 싫어한다고요? 전시를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싫어한다고요. 여기서 전시는 뭐지? 싫어하는 거 전시는? 전시를 싫어하는데 전시를 싫어하는데 전시를 갖다 쓰는 게 뭐예요? 사화하고 화주, 화기운이 오면은 안 된다. 화기운이 오면. 화를 얘가 갖다 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좋아하는 것은 내 기운이 세지는 것도 좋아하고, 가지고 오는 무토가 기운이 세지는 것도 좋아하고, 자수, 이게 다 가져오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 기운이 세면 셀수록 가지고 온다고요. 그 기운을. 네. 그러니까는 토, 금, 수 이런 운들이 좋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구는 고만고만하다라고 돼 있죠. 모구는 평평하다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은 모군이 평평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왜 모군이 평평할까라고 얘기를 했을까? 목은 이 무의 노를 촉발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이 명식 안에 있으면은 아예 조양격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텐데 운으로 오는 것은 영향력이 좀 작다고 평가를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지만은 목은 뭐예요? 만약에 화를 가지고 왔다면 화를 도와주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평하다고 한 것 같아.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쌤쌤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글쎄 모군이 평평할까 하는 생각은 제가 가져봅니다. 병화 정관을 가져온다는 뜻이 네. 이 사람이 정관은 없지만 뭐 관직에 올라간다는 뜻일까요? 북이 귀해졌으니까요. 그런 뜻이죠. 옛날에 귀해진다고 하는 건 뭐 그런 거.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데로 들어가 볼까요? 자, 함록격입니다. 자, 함록격이에요. 이게 용어가 참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데 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은 같은 글자의 지지를 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이면은 뭐가 록이에요? 인목이 록이라고 이런 식으로. 경금이면 신금이 록이라고. 걸록. 이걸 걸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록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이런 뜻도 있고, 록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어떤 뜻이 같이 있냐면 관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있다고. 록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관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함록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관을 가지고 와. 관을 가지고 온다는 거는 쭉 보면 돼요, 이제. 관을,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함록격을 쭉 볼까요? 자, 조건이 그러니까, 관을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예는, 조건, 명예는 간성이 없어. 명무간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가지고 오지. 명무간성. 이럴 때, 뭘 빌려서? 간과 지를 빌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간과 지를 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간과 지의 힘을 빌어갖고 그 간성을 가지고 온다고요. 합지해. 가지고 온다고요. 합해서 온다고요. 이걸 합례한다. 뭐 이런 얘기로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간성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 함록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름이 이 앞에 하나씩 붙어요. 전식 함록격이 있고요. 전식이라고 하면 오로지 식신을 가지고 가서 록을 합해 온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인 함록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식 함록격과 전인 함록격이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전식 함록격에 대해서 보죠. 전식 함록격은 여기 5- 얘가 6인가? 6-1. 자, 전식 함록격. 전식 함록격을 보죠. 자, 뭘 전식 함록격이라고 하냐면은 무일경신시를 전식 함록격이라고 합니다. 무일경신시. 그러니까 무일간이 이렇게 무일간이 여기에 경과 신이 이렇게 시주에 이렇게 나올 경우에 무일간이 시주에 경신이 나오면은 이게 같은 금기운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기로 보면, 십성으로 보면 식신이죠. 소생금하니까. 식신이라고요. 그리고 위에도 아래도 똑같은 기운이 있는 식신이죠. 금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오로지 금밖에 없죠. 그래서 전식이라고 하는 거라고. 전식.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라고요. 식신이 왔다고. 식신이. 이 시주 전체가 식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록을 가져와. 그리고 나서 플러스 여기서 경을 가지고, 위에 천간에 있는 경을 가지고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을을 합해온다. 을이라고 하는 것을 합해온다.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을 모토에 뭘로 쓰겠어요? 정관으로 쓰는 거예요. 을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을인 거야. 을. 그래서 기주에 득우해서 그 짝을 얻었다. 뭐 그런 뜻이 이제 보조적으로 돼 있는데, 이 을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바로 전식 함록격이라고 하는 거라고. 을을 누가 갖고 와요? 경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경금이 을을 취하는 건데, 이거는 제 의견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뭐 이렇게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조건. 신금이 왕기를 띄어야 된다. 이 아래는 이 신 있죠, 신. 신금이 기운이 되게 세야 돼. 왕기를 띄어야 된다. 이 지지에 있는 글자가 기운이 세려면은, 천간에 있는 글자가 기운이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가 많고 깊어야 되지. 지지에 있는 글자가 기운이 세려면은, 그래도 됐죠.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위로 떠 있으면은, 위로 천간으로 솟아 있으면은, 그게 기운이 세져요. 그게 기운이 세진다. 근데 얘는 시지에서 나의 정기가 천간으로 올라가 줬잖아.
신금이 기운이 센 거예요. 여기다가 월지가 좀 도와주면 얘는 완전히 기운이 세다. 자, 신금이 기운이 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금이 을목을 합한다. 경이 을을 합해 온 경우에,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인목이라고 하는 관을 얘가 사용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대체 인목이라고 하는 관을 쓰는 거야, 이 을목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야? 좀 헷갈리죠? 이때 전체 이거 다 얘기를 해놓고 보죠. 자, 전실 규정을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사용하는 글자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했죠. 전실은 어떤 조건이냐, 뭐가 나온 것을 전실이라고 하느냐를 보면은 내가 어떤 글자를 쓰는지를 안다고요. 허자로 쓰고 있는지 안다고. 뭐가 나왔습니까? 갑, 을, 인, 묘, 이런 것들을 전실로 쓴다고 했죠. 전실이라고. 이런 글자들이 나오면 격이 깨진다고. 이 격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얘는 뭘 쓴다고 볼 수 있느냐? 목이라고 하는 것을 쓴다고요. 목이라고 하는 거를 무토의 관으로 쓴다고요. 살로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앞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양간인 경우에는 살을 거의 관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음양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양간인 경우에는. 그래서 목 자체를 관으로 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허자는 중심이 지지라고 했어요. 청간은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지지, 신금이야. 신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금이 청간에 경금까지 떠가지고 또는 월지의 도움을 살짝 받는다면은 신금의 기운이 무지 세. 그럼 반대의 기운을 가지고 온다고요. 반대 기운을 뭘 가져와요? 인목을 가지고 온다고요. 신금. 자기가 충하는 걸 가져왔다고요. 충하는 거. 인신충을 하잖아요. 충하는 목기운을 가져와. 이 목기운이 가지고 오는 걸 도와주는 애가 경금이라고요. 경금이. 얘가 힘이 세게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경금은 내부적으로는 청간에는 을목을 합해서 오잖아요. 반대로 을목을 합하고 있잖아요. 을목도 목기운이니까 이 목기운을 가져오는데 일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인목을 가져와서 여기에 목기운을 관으로 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한 것 같고, 여기에서 굳이 경금이 을을 합해와서 을을 써라고 이제 사족 같은 걸 달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살이 아니라 관을 써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꾸 뭐 경이 을을 가져와서 을을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전인합록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보면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에서 가지고 오는 걸 쓰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 인을 가지고 오도록 도와준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얘가 을을 합해서 어떻게 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응? 자, 그렇게 해서 목기운을 가져와서 쓴다. 그래서 실례를 한번 보죠. 여기 초광명이라고 나와 있죠. 초광이면 누구가 씁니까? 촉의 왕.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유비가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촉왕의 명을 보죠. 김인현, 무진, 무진월, 무진일, 경신, 촉왕까지 됐는데, 보니까는 뭐 진월에 무토 전부 내 겁제 저기 뿐이고 그냥 관랑 식신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의 저기가 없어요. 재는 있을 수가 있겠네, 그죠? 신진 수국을 이루니까 재는 뭐 재용 식신 정도 그냥 얼른 보면은 그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죠. 재용 식신 뭐 이 정도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전식 합록격으로 보는 거죠. 자, 관이 없고 무토가 경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 신금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금이
사실은 이 진에 대해서 신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힘이 별로 없는데 왕상휴수사로 보면은 이게 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소생금하니까 상에 해당하는 거니까는 왕상휴수사로 보면은 왕상에 해당이 되니까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차원에서 볼 때는 휴왕의 관점에서 볼 때는 힘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자 이런 환경에서 얘가 인목을 가져와서 이 초강이 귀해진 거예요. 전식 함록격에 약간 신금의 힘이 좀 덜 있다. 하지만 신금 자체는 힘이 있어요. 이 경신 하나의 주에서 경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춘방의 명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이제 가져와서 본 건데 예제로 한번 보죠. 이모년 기유 기유월 무오일 경신시. 자, 무가 뭐 비슷해요. 무가 사실은 뭐 재 정도만 있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경신시를 돼 있고 유금이 있어서 신을 굉장히 강하게 월지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는 신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서 얘는 이 전식 함록격이 완전하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외격편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전식 함록격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무일간이 갑인월이야. 그 다음에 경신시 이렇게 났으면은 경신시하게 이렇게 났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무일간이 이미 여기는 관이 이렇게 살이 나와 있는데 굳이 뭐 이것을 전식 함록격이냐 이렇게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 세 번째 사람이 갑인월이 아니고 네. 이거는 이거 답이 아니면 네. 그러면 또 이 다른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가 저 격을 취할 때 그 인이면은 이게 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기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분갑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기 가져와서 쓴다고 봐야죠. 투하면 아주 강하게 투한 거고 투하지 않더라도 월지의 그 살의 기운을 쓴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죠. 그 전인 함록격까지 보죠. 일단 함록격은 본 거니까. 함록격? 잠시만요. 추운까지 안 해주세요? 이쪽에. 그러니까 치운할 거고요. 조순설명. 함록격? 형 합격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뭐 양은 많지 않으니까 봅시다. 자, 전인 함록격은 함록격이 같은 함록격이에요. 그런데 이 6-2에서 전인 함록격은 인수를 쓰는 거예요. 인수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얘는 계일의 경신시라고 해요. 계일의 경신시. 계일의 경신시. 그러니까 함록격에서는 이 경신시밖에 없어요. 경신시. 계일의 경신시인데 계일의 경신시라고요. 계일의 경신시라고요. 이렇게. 이때 이 시는 아까는 전식 함록격은 이 신금이 뭘 가져왔어? 충하는 걸 가져왔죠? 인을 가져왔다고. 인은 충하는 거라고요. 전인 함록격은 충하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고 합하는 것을 가져와. 얘는 충을 했고 이제는 합을 하는 걸 가져온다고. 육합을 가져온다고. 육합. 얘가 뭘 가져와요? 육합. 사신합을 한다. 육합. 아까 사신합이죠. 사를 가져온다고. 사를. 사 중에 개수가 뭘 갖다 쓰겠어요? 관을 쓴다고. 관을. 무토를 쓴다고요. 무토. 개수가. 사 중에 무토를 내 관으로 쓴다고요. 이것은 전인 함록격이라고. 전인 함록.
저는 이 경신이 수에 비해서 수를 생하죠. 금생수하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라고, 인수. 그래서 이 전체 글자, 이걸 전자라고 하거든요. 전자. 이 위아래가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라고 한다고. 이렇게 전자. 전자. 이걸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인수가. 그래서 전인 합록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일이 경신시를 만났을 때. 관이 물론 없어요. 이게 조승상의 명이 되어 있죠. 조승상의 명을 간단하게 한번 보죠. 조승상의 명. 자, 여기 원래 을류라고 제가 빨갛게 안 보이는구나. 원래 기유라고 돼 있었어요. 기유라고 책에는 돼 있는데 기유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살이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걸 취할 수가 없어요. 따져보니까 얘가 을류가 맞아요. 을류가. 을류예요. 개미.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개미. 그 다음에 경신. 이 관이 없고 개가 시주에서 경신시가 돼서 얘는 이 신이 사를 불러와서 사중의 무토를 이 관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운 보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허자일 경우에는 취운이 뭐 간단하죠. 취운의 경우에 싫어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전실되는 거예요. 취운에서. 자, 나머지는 다 좋다고 했고 싫어하는 부분은, 자, 싫어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전시를 싫어하죠. 내가 쓰고 있는 글자가 오면 안 돼요. 전시라는 게 싫어하고, 그 다음에 관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시라고 비슷하죠. 내가 갖다 쓰는 것이 관살이니까. 그러니까 관살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이거는 전시라고 이제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러오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얘네들이 힘이 세가지고 사화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을 그하는 화라고 하는 그 기운이 들어오면은 좋지가 않다고. 응? 얘가 힘이 세야 불러오는 건데 화가 와서 얘를 치면은 힘이 약해지면 불러올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화운이 안 좋다고요. 화운이 금을 극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불러오는 애들이 힘이 세야 되거든. 그 형합격까지만 하시죠. 형합. 뒤에 있는 요합은 아주 특별한 거니까는 형합은 이제 비슷하거든요. 형합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7. 형합. 자, 합이라고, 여기서 합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오는 것이에요. 내 반대쪽에 있는 기운을 불러오는 거. 근데 그걸 충을 쓰느냐, 육합을 쓰느냐, 뭘 쓰느냐, 이런 것만 다를 뿐이죠. 형합이라고 하는 것은 삼형의 글자를 쓰는 겁니다. 이건 아주 특별하게. 그래서 따로 이름을 분리한 거예요. 자, 계일이, 얘는 형합은 계일이 갑인시일 경우에. 갑인시. 그러니까는 계일이 갑인시예요. 갑인시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전자잖아요. 전자면 힘이 되게 세다고. 그리고 시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이 뭘 불러와? 사. 인과 사는 삼형이라고 해요. 삼형. 인사, 신. 얘네들이 다 합쳐서 삼형을 이루잖아요. 삼형. 형 중에 제일 센 애들이에요. 형 중에서 제일 센 애들이 삼형이에요. 삼형. 인사, 신, 그 다음에 축술미 이런 애들이 삼형인데 되게 세죠. 그래서 인이 사를 불러와서 사중의 무토를 관으로 쓰는 것이 형합격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한번 쭉 따라가 보죠. 자, 이 격은 앞에서 얘기한 합록격하고 비슷하다. 합록격하고 상사 그랬죠. 비슷하다. 합록격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합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합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좋게 좋게 해가지고 선이 합해 오는 것이고 좋게 좋게 해서 합해 오는 것이고 이 형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심효점의 생각이에요. 어쨌거나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인 거지. 형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경이 억지로 치지 합해 온다는 얘기죠. 억지로 합해 놓은 거다. 앞에 있는 합록격, 그 전인 합록격이나 전식 합록격은 선이 좋게 좋게 해서 합해 보는 건데 이거는 억지로 합해 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진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런 치지하고 합자가 같은 의미예요? 예, 치지 거기에 이른다. 그 결과에 이른다 뭐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는 합해 온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는 그 갑인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경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만약에 경이나 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은 갑을 극할 거고 신은 인을 충할 거고 기운을 다 빼 충국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합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합을 해볼 수 없다고. 그러면은 목피 충국. 목이 피상되잖아요. 그래서 형을 해볼 수가 없다. 만약에 무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기가 있다면은 무와 기는 개에 이미 관과 살이잖아요. 관과 살이 있으면은 굳이 이것을 형에 와서 이쪽 살을 갖고 와서 사 안에 있는 무토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미 그 관살이 이미 바로 투에 있는데 드러나 있는데 뭐하러 형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한 조건, 이런 형합격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보시자면은 계일이어야 된다. 계일. 그렇죠? 이미 알고 있죠? 계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갑인시여야 되고, 그렇죠? 갑인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인의 기운이 세야지 인이 형을 해온다고요. 인의 기운이 세야 된다. 인의 기운이 세면 셀수록 이 격은 귀해지는 것이 되겠죠. 네. 자, 12절사. 12절사의 명이 예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거기에도 정자가 좀 틀렸어요. 정이 이게 뭐더라 이게? 을인가? 이게 기였는지 을이었는지 뭐 하여튼 그런데 이건 그 체크해 보니까 틀려요. 그래서 정이 맞아요. 정미 계묘 다음에 계묘 갑임. 자, 계일이 관이 없고 개는 있지만 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갑인시 그리고 인이 되게 힘이 세요. 월지가 또 묘까지 돼가지고 갑이 수기로 투했고 월지가 묘해서 인이 너무 기운이 세니까 인이 살을 불러와서 사중의 무토를 개수가 관으로 쓰는 형합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계생 4월이잖아. 이게 4월이면은 잠깐만요. 지금 이 천재 이 위의 사주에서 그 이상이 만약에 사주에 관이 있으면 네. 그거는 식신격이 되버린 거야. 식신격이 되버린 거야. 사주에 관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식신격? 묘월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써야죠. 전부 다 정적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예전에 했던 그 외격편에서 했던 시설 분위 격국이라고 하는 편에서 했던 건데 이게 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 사 자체는 이미 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는 인이 사를 불러오는데 사가 있으면 사를 불러서 사중에 무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가 있는데 사를 불러올 필요가 없죠. 그냥 사를 가지고 격을 논해야 된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운 마지막으로 보죠. 취운은 다 좋은데 허자는 사실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아주 싫어하는 경우는 역시 전실이고
전실이 있겠고, 아주 싫어하는 경우는 전실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갑인이 살을 불러오잖아요. 여기에 힘을 빼는 애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금이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금, 경이나 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운이 되게 안 좋다고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 그 요합은 또 이 부분은 또 설명할 게 많으니까 요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